저는 저의 생각은 이제 제가 ETF에 고민이 많아진 이유는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움직이는 거는 한 3% 정도가 움직이면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하루아침에 2점 몇 프로 빠졌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우리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니까 요새가 변동폭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 그 이유는 그만큼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장기로 놓고 보면 어쨌든 지수의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량주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종목을 찾는 것 자체가. 근데 예를 들면 코덱스 200이야. 그러면 200에 늘 들어가 있는 애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가 이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20몇 프로까지 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코덱스 200의 10년치의 수익률을 따져보면 그 삼성전자가 160몇 프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코덱스 200은 50% 올랐어요. 장기로 보면 오르기는 오른다. 그런데 특정 그 코덱스 맞아요. 200 안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표주가 오르는 것만큼 지수가 오를 수는 없다. 삼성전자 플러스인데 네. 제 거 ETF는 마이너스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의 장기로, 그러니까 저의 원칙은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로 놓고 생각하면 종목의 위험성은 있지만 ETF보다 그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 면에서는 맞아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지휘자가 얘기한 게 2011년 12월에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21,159원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56,000원 정도 하고 당시에 코덱스 200은 20999, 21,900원이었는데 지금은 31,610원이라서 수익률이 삼성전자는 166%였고 코덱스는 50.55%가 올랐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2011년 대비 이제 현재가.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나스닥 지수 갖고 하는 것 중에 QQQ라고 있죠. 예, 유명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QQQ S피드. 네. 근데 아마존을 보면 아마존이 2011년 12월에 172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죠. 3,486달러예요. 무려 1,920%가 넘어요. 근데 QQQ를 보면 51달러에서 현재 기준 299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약 500% 정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주랑 ETF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도 성장주의 특정 종목이 훨씬 높아. 그래서 장기로 간다는 전제라면 특정 종목을 잘 골라서 장기로 가는 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수익률 면에서는 나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코덱스 200, QQQ 같은 것도 나스닥 지수 갖고 하는 거니까 그 지수의 문제인 거고 섹터를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종류가 여러 개니까 그렇죠. 섹터를 갖고 있는 아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종목을 잘 모르니까 2차 전지에 뭐가 잘 나갈지 모르고 삼성전자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쵸. 이제 아는 거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마존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는 거지. 근데 반도체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잘 나갈지 삼성도 잘 나갈지 몰라. 그럼 이제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고 2차 전지 어떤 종목인지 몰라. 그럼 이제 그런 섹터에 투자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 ETF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지휘자가 내린 결론은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잘 알면 좋은 회사라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고 그 업종 자체나 이런 걸 잘 모르면 섹터를 대표하는 주로 섹터 ETF를 가지면 나름 일리가 있는 그럴 것 같다. 근데 제가 지금 ETF를 7개인가 8개 갖고 지금 시작했는데 이게 갖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종목이 초보자인 저가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5% 수익이 나면 다 하나씩 빨리빨리 청산을 하는 이유가 이게 아리까리한 게 수익은 5%로 바꿨잖아요. 손실은 마이너스 10% 되면 무조건 청산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ETF가 5%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10% 빠지기도 어렵고 지금 상황이.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 이 왔다 갔다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자, 110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ETF 투자자가 꼭 지켜야 하는 투자 5개명이 있습니다. ETF를 정확히 알고 투자해라. 두 번째, ETF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정확히 투자를 하라는 거죠.
장기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해라. 목표 수익률을 낮춰라. ETF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한다면 ETF 투자를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ETF는 대박 종목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로 안정성을 높인 반면 시장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는 상품입니다. 제가 이걸 직접 해보니까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직접 안 해보면 맞아요. 제가 안 해본 상태에서 이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ETF는 이 등락폭이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조금씩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전체가 성장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따라 흘러가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시장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는 상품이다. 그 얘기 알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막 엄청난 유동성을 막 퍼붓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큰 리스크는 뭔지 알아요? 뭐겠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겠어요? 갑자기 멈추는 거지. 코로나가?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멈추는 거야? 어? 이쯤 되면. 뭐? 얘기해봐. 아니 보통 A랑 B 중에 뭘 것 같아 하면 보통 약간 의도하는 바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 코로나가 멈추는 게 답일 줄 알았어. 코로나 멈추는 게 답이 아니고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주식시장, 이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있는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는 순간 대폭락할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이제 니꽤 모비누시 있고 여기에 동학개미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뜰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서학개미도 생겼잖아요. 어떻게 제 관심 종목이 언제나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기 등락에 신경 쓰지 마라. 이 ETF로 투자하시면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좌를 관리하라. 계좌를 관리하라는 말의 의미는 계좌의 평가 금액을 확인해보고 종목별 비중을 점검해본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이 ETF로 하는 방식을 처음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브록으로 이렇게 이제 유망 ETF에서 실제 저자가 생각하는 좋은 ETF들, 추천할 만한 ETF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이 ETF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간 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 떨어진다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주식시장을 추정해서 간다는 거잖아. ETF는. 추정해서 가면 이 방향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그치? 똑같은데 이 개별 종목들의 썸 자체가 이렇게 100% 맞게 추정할 수 있나요? 없죠. 100%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갭이 어느 정도 벌어질 것 같아? 나는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는지가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 코덱스 200을 기준으로 얘기해볼게요. 코덱스 200은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건데 이 주가 지수라는 거는 3,000개의 종목의 썸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덱스 200은 200개잖아. 200개의 썸값이야. 어느 날은 코덱스 200이 더 튈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주가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잖아. 지금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출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 200개가 3,000개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큼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러브 라지 넘버스 아닌가? 뭐라고? 통계학이 나온 거 있잖아요. 러브 라지 넘버스 대수의 법칙? 그래서 그 정도가 약간 근데 이 ETF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도 나온다는 거잖아. 실제 해당 주식을 물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코덱스 200에 주식시장과 똑같이 삼성전자가 30% 이렇게 실제 시장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코덱스 이 ETF는 한 종목이 30%를 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30% 이상을 못 갖고 있다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얘가 빵 크면 얘도 따라서 그만큼 못 올라간다고. 두 번째는 어떤 궁금한 점이 있냐면 얘가 주식처럼 거래가 되잖아. 거래가 되면 오늘 코덱스 200이 2만 원이야. 올라갈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엄청 샀어.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코덱스 200 가격 자체가. 얘도 주식이란 말이야. 네. 수요가 많아지면 얘도 가격이 더 뛴다. 네네네. 얘랑 똑같이 안 뛴다고. 얘가 근데 그 실시간 얘네가 펀드처럼
삼성전자 30% 언더를 갖고 있고, 갖고 있고,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낸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된 거잖아요. 하나로 펀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펀드가 주가 지수와 똑같이 100%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안 가지. 갈 수가 없죠. 그거는 운영사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물어봐서. 어떻게 맞추냐면, 만약에 코덱스 200에 있는 돈을 전체를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선물 거래를 한대. 다 거기다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차이가 나는, 그 차이만큼 매일매일 맞춰갑니다. 선물 거래로.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이 책에 나오는 이 100페이지에 참 좋은 그림이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대형 사건과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주가가 얼마 만에 그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올라가는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예를 들면 12.16 사태 때는 12일, 5.18 광주항쟁일 때는 14일, 금융실명제 실시될 때는 7일, 연평도 폭격이 나왔을 때는 8일,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 결국 이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경장이 본 종합평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량적 평가 먼저 할 건데요. 종합서평. 저는 처음 ETF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게 처음에 어떤 건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재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보 전달에 치우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유용하지만 재미는 좀 없어요.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 조금 났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이 책에 약간 전문 용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무나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은석 평가해 주시죠. 네, 책 완독 시간은 하루 1시간씩을 가정하면 한 2주 정도? 저도 되게 꼼꼼히 막 읽느라고 용어도 모르는 것도 그쵸. 있고 이래서 제법 걸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인에게 추천은 의향이 있는가? 적극 추천하겠다. 근데 ETF를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적극 추천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책값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ETF가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의 구조인데 증권회사가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 책에서는 적어놨는데요. 이게 수수료가 작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펀드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고요. ETF는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운용보수가 작기 때문에 코덱스 200만 운용보수가 0.15%고요.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0.5%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워낙 ETF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ETF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책에서 좀 보니까 ETF들 중에 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상품을 만들어서 매월 배당을 받는 형태의 ETF도 조만간 출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